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직장 다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저께 약혼자와 파혼을 하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젠 전남친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파혼 사유는 전남친의 내로남불, 짠돌이 거지근성, 찌질함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도 하기 전이었긴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셨고 날짜 잡을 일만 남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놈의 돈이란 게 뭔지. 연애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더군요. 4년을 만난 커플이 어쩌다 결혼 준비한 지 2주 만에 완전히 쫑이 났나. 지금부터 제 파혼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현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방황도 많이 하고 대학원도 겨우겨우 졸업하는 바람에 사회생활 시작은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입사했을 때 전 남친과는 동갑이었지만 그 사람이 한참 선배였어요. 일도 아직 서툴고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그 사람이 먼저 대쉬를 하더군요. 저랑은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표정도 늘 무뚝뚝하고 말도 필요할 때 외엔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전 남친은 남자치고는 굉장히 애교도 많고 사람도 잘 챙기고 말도 더럽게 많았어요. 어리버리해서 힘들어하는 저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다정함이 좋아서 결국 사귀게 되었고 사내 공식 커플이 되었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둘 다 나이가 적지 않으니 양가 부모님들도 얼른 결혼하라고 성화였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서로 자금 상황을 오픈하고 앞으로의 거취와 향후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저는 월 300 정도 법니다. 씀씀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모님께 드릴 적금 80, 제 자신을 위한 적금 100, 제 생활비 50, 기타 저축 70 정도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기타 저축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옷이나 화장품 등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둔 돈이 있었고요. 그 외에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을 위한 저축이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4마리나 키우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정이 깊은 주인까진 아니에요. 4마리씩이나 되는 것도 구구절절 사연이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제가 거둔 녀석들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죠. 평소 고양이들한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동물 병원비 장난 아니잖아요.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버리고 안락사시키고 그런 처지가 되기 싫어서 마련해둔 돈이에요. 여기서 처음 전남친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전남친은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따로 저축까지 하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너무 이상하대요. 빈정대는 말투에 마음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애완동물 안 키우는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사정을 설명했죠.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이해를 못하더군요. 결혼해서까지 계속 고양이한테 그렇게 돈 드릴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나도 결혼하면 돈 많이 들어갈 거 각오하고 있다. 만약 부족해지면 당연히 그런 돈들부터 줄이겠다. 그리고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얘네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전남친도 싸우기는 싫었는지 더 얘기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적금을 보더니 놀라더군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이것만큼은 저도 양보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대 때 방황하면서 부모님 속 엄청 썩였거든요. 그닥 좋지도 않은 가정 형편에 대학원 가겠다고 고집 부려서 몇 천만 원 등록금 신세지고 거기다 제때 졸업도 못하고 빌빌대면서 걱정을 많이 끼쳤어요. 뒤늦게 철들고 나니까 부모님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 받자마자 한 일이 부모님께 돈 보내드리는 거였고 적금 들고 어느 정도 모아서는 부모님 소원이었던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80만 원 적금은 혹시라도 부모님 노후자금 모자랄 때를 위한 대비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끔씩 제가 효도하고 싶을 때 쓰기 위한 돈이었어요. 물론 저도 결혼 후에도 적금을 부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 한 번 빼고는 그 다음부터 제가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해도 직장인 월급에 무슨 사치냐며 손사래를 치셨고 제가 용돈을 들여도 제 결혼자금으로 고스란히 모아두고 본인들은 쓰질 않으셨어요. 제가 전남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차피 지금처럼 용돈 많이 들이지도 못할 거고 어차피 부모님도 우리 결혼자금에 보태주실 거니까 이 적금은 부모님께 드리고 갈 거라고요. 그때부터 전남친이 대놓고 툴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요. 이때부턴 저도 슬슬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래 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계속 결혼 계획 얘기할 때마다 그걸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우리 집값도 모자랄 텐데 부터 해서 결혼 자금에 그냥 그거 보태면 안 되냐.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장인 장모님이 너한테 되돌려 주실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옆에서 툴툴대고 징징대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 결혼 자금은 지가 다 부담하는 줄 알겠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보태주시는 돈에 각자 모은 돈 합쳐서 저희 딱 반반하기로 합의 봤거든요. 근데도 계속 마치 지가 대단히 손해라도 보는 것 마냥 그 돈을 자꾸 몰고 늘어지니까 정말 정남이가 확 떨어졌습니다. 정작 지는 몸치장하는 거 더럽게 좋아해서 매달 옷 사는데 쓰는 돈만 해도 일반적인 남성분들 수준은 결코 아니에요. 서류 넣는 가방을 하나 사더라도 최소 20만원 이상 나가는 중급 브랜드로만 들고 다닙니다. 또 저저번 달에는 돈 낭비로만 보이는 비싼 차 할부로 질러서 신나게 끌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혼 전에 지가 열심히 벌어서 지가 쓰는 거니까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트집 잡는 꼬라지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얘기했어요. 내 부모님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나 정말 기분 안 좋다. 내가 결혼 자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저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다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결혼 전에 내가 내 부모님 생각해서 내 돈 쓰는 건데 너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나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요. 진짜로 계속 이럴 거라면 차라리 파혼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속썩일 문제가 될 테니까요. 전 남친은 일단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일단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웃음만 납니다. 쓰니야, 우리 부모님 결혼 전에 해외여행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란다. 너 그 적금에서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와, 그 순간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실감했습니다. 너가 보태주면 좋겠다도 아니고 그 적금에서 보태라니. 아니 차라리 그냥 보태달라고 했으면 어차피 미래의 시부모님이니까 의도가 좀 찜찜하긴 해도 보태줬을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 내가 파혼을 각오하고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줬는데 와 진짜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이 인간이 저보다 훨씬 잘 벌거든요. 입사도 저보다 훨씬 일찍 했고 승진도 빨랐어요. 부서가 약간 다르긴 한데 성과급이 더 많아서 저보다 월급 최소 100은 더 받는 것 같아요. 성과급 많이 나올 때는 그것보다 더 받을 때도 많고요. 근데 그 돈 벌어서 자기 부모님한테 돈 쓰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자기 치장하고 사치 부리는 데는 그렇게 돈지랄하고 다니면서 이상하리 많지 자기 부모님한테는 일절 돈을 안 쓰더라고요. 지네 부모님 여유 없이 사실 때도 돈 보태는 꼴을 못 봤습니다. 생신 때나 그냥 적당한 선물 해드리고 그게 땡이었어요. 오히려 그 인간이 자기네 가족 챙긴 것보다 제가 챙긴 게 더 많았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해외여행이 보내드리고 싶어졌나? 그것도 내 적금에서 보태서? 딱 봐도 제가 부모님께 드린 돈이 안 입고 와서 시위하는 꼬라지잖아요 지금. 너무 열이 받아서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사태 파악 못하고 좀 황당해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톡이 오더군요. 야, 니네 부모님한테 쓰는 건 안 아깝고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건 그게 그렇게 아깝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간신히 답장 보냈어요. 야, 그래서 너는 그 애틋한 부모님한테 남의 돈으로 효도하려 그러냐? 네 치장하고 매달 차에다 꼬라박는 그 돈 반만 아꼈어도 벌써 세계 일주를 보내드렸겠다. 이렇게요. 저 언성 높이는 것도 싫어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웬만하면 상대방한테 그냥 맞춰주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성격이 착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상대방이 고집 부릴 때 맞서봤자 서로 피곤해지고 그렇게 에너지 소모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먼저 물러나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남자한테도 많이 맞춰줬습니다. 그 남자가 원해서 연애 초반에 그 집 어른들한테 인사도 참 자주 갔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께는 작년 초가 돼서야 딱 한 번 인사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벤트니 그런 걸 또 좋아해가지고 귀찮아 죽겠는데 해준 적도 많고요. 저는 그렇게 떠들썩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혼집 아파트도 지네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데로 구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은 제가 정말 양보 못하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였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할 일인가 싶었죠. 너무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며칠간 머리 좀 식히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도 도무지 합의점이 안 보이더군요. 어차피 상견례도 아직 안 했고 공식화된 건 아무것도 없겠다. 결국 그냥 그 자리에서 엎었습니다. 그런 결론 이르기까지 참 서로 마음 상하는 말도 많이 주고받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선 길게 쓰고 싶지도 않네요. 어차피 결국 끝난 일이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제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다다음날 회사를 갔더니 저를 보는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친한 후배가 저한테 슬쩍 와서는 언니, 고양이 때문에 파혼한 거 사실이야?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고양이한테는 몇십만 원씩 돈 쓰고 다니면서 자기네 부모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더라. 결혼 후에도 계속 그럴 거라고 하길래 자기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서 엎었다. 이렇게 전남친이 회사에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진짜 지금까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진 마당에 전후사정 생략하고 지한테 유리하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모든 게 제 탓인 양. 이게 대체 무슨 심리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쪽팔린 줄도 모르나 봐요. 좋든 싫든 간에 당분간은 서로 계속 다녀야 되는 회사잖아요. 사내 연애하다가 헤어졌으면 입 다물고 자숙을 해도 모자를 판에 지가 지 입으로 파혼했다고 소문내고 광고하고 다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대로 결혼이라도 했어봐요. 의견 충돌 있을 때마다 자기 분 못 이겨서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분간 못하고 사방팔방에다 짓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사나요? 어쨌든 저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저도 후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놓고 얘기해줬습니다. 실은 이러이러 저러저러해서 파혼한 거다.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으니 당연히 전남친은 회사에서 공식 찌질이가 되었죠. 나이 많은 상사들한테 혼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엔 그게 또 그렇게 분했는지 욕을 한가득 담은 문자 폭탄을 선물해 주더군요. 깔끔하게 차단해주고 말았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쿨한 척 하긴 해도 사실 속으로 좀 씁쓸하긴 했어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잔데 마지막에 꼭 그랬어야 했는지. 헤어지더라도 좀 깨끗하게, 적어도 4년간의 기억은 더럽히지 않고 끝냈으면 했는데 참 허탈하기도 했고요. 근데 추잡한 인간의 끝을 봐서 그런지 신기하리만큼 미련은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참 사람 보는 눈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기분은 이상하게 홀가분해지더군요. 그냥 무슨 꽁트 한 편 본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아무 내색 않고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남친이 메일로 꼭 해야 될 말이 있다고 점심시간에 좀 보자고 하더군요. 4년간의 인연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그래 만나서 뭔 지랄을 하나 들어보기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커피 시키고 둘 다 한참을 말없이 뻘쭘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끝낼 생각이냐? 아니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어서 황당하게 쳐다보니까 뭘 잘했다고 지가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아니 파혼한 거 지가 지 입으로 온 회사에다 다 퍼뜨린 거잖아요. 거기다 저를 고양이 때문에 파혼당한 한심한 여자로 만들어놨는데 그건 볼장 다 봤다는 의미 아닌가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다니면서 나랑 다시 잘해볼 생각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다다다다다다다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매정하다. 넌 그게 그렇게 단박에 정리가 되냐? 어쩜 그렇게 사람이 정이 없냐? 한 번쯤은 잡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기를 사랑하기는 했냐?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 건 그냥 서운해서 해본 말이다. 그걸 몰라주냐? 아니 그걸 제가 왜 알아줘야 되는데요. 이 새끼가 하도 속사포처럼 이 소리 저 소리 횡설수설 헛소리를 해서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뭐 저런 얘기였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내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황당해서 넋이 나가더라고요. 듣다 제가 몇 번 끼어들어서 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지 할 말만 해서 그냥 나중엔 포기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아 물론 딴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이제 좀 조용해지길래 다 끝났나 했더니 나중엔 제풀에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군요.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내가 4년 동안 본 남자랑 지금 내 앞에서 저 추하게 울고 있는 새끼랑 동일 인물이 맞나 싶고 나도 어지간히 사람 보는 눈 없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곤 울다가 지쳤는지 한 템포 쉬다가 또다시 말 다다다다다다 시작하는데 콧물 나오니까 잠깐 멈추더라고요. 아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더러워서 진짜.
그냥 딱 한마디 하고는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야, 그냥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마라. 일어나 보니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무슨 시트콤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놈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는 그냥 입 벌리고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씩 하고 썩소 한번 지어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깔끔하자는 의미로 커피값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배는 고픈데 입맛은 없고 해서 그냥 회사 근처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는 들어왔더니 역시 회사라는 공간이 그렇듯 곳의 부서 내에 소문이 쫙 퍼져 있더라고요. 회사 바로 아래층에 있는 카페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앞으로 그놈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해지더군요. 하긴 아직도 결혼 깨진 게 제가 자기를 먼저 안 잡아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뻔뻔한 놈이니까 누가 뭐라건 철판 깔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남은 미련 한 톨까지 싹 다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고맙다고 여기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그냥 퇴근해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영화나 한 편 때리려고요. 저런 찌질이랑 결혼까지 할 뻔했던 거 간신히 면한 축하 기념으로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